네, 기후변화의 이해 수업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연적 원인과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자연적인 원인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연적 원인,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인위적 원인, 인간 활동에 의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에는 오늘 살펴볼 이제 태양 활동의 변화, 즉 태양 흑점의 변화,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지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태양과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외에도 지각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화산 활동 그리고 대기 미립자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기온이 바뀔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자연 변동성 있죠. 이제 엘니뇨라던가 아니면 이제 라니냐라던가 북극 진동 등과 같은 이런 자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도 기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연 변동성들은 인간,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 자연 변동성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자연적인 요인, 다섯 번째 자연 변동성은 인위적인 요인과도 같이 결부되어서 인위적인 활동들에 의해서 이 자연 변동성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북극진동은 이 북극 지역의 찬 공기들이 이제 강한 제트, 북극을 둘러싸는 강한 제트에 의해서 이제 갇혀 있을 때도 있지만 이 제트류가 이제 약해져서 이 제트류가 조금 더 중위도 지방으로 이제 사행을 하면서 찬 공기가 북극에 갇혀 있지 않고 밑에 중위도 지방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음의 진동, 즉 음의 진동과 양의 진동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북극 진동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북극 진동은 북극의 얼음이 이제 녹게 되면은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북극 진동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북극의 얼음이 녹는 원인은 이제 인위적인 활동과 또 이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변동성을 인위적인 활동이 더 강화하거나 더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 자연 변동성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긴 하지만 본래에는 원래 인위적 활동이 없어도 개입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자연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어떤 인위적인 요인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보면 먼저 온실가스, 그렇죠?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거나 이제 그 외에 기후 변화가 찾아오고 있고요. 그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이제 지표 이용도가 변화하거나 이제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여러 과거 로마 온난기, 그다음에 소빙하기 등등을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민족 이동이 있거나 어떤 나라가 멸망하거나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거나 그리고 뭐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이제 망하거나 혹은 이제 생기거나 할 때마다 어떤 큰 기후 변화가 존재를 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온난기가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소빙하기가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LGM이 있거나 글래시어 맥시멈이 있거나
이런 큰 기후 변화, 과거에 있었던 기후 변화들은 대체로 이제 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최근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 갑자기 이제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예전과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갑작스럽게 발달한 그런 강수가 물폭탄처럼 이제 쏟아진다거나 특정 지역의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최근에 보이는 그런 기후 변화들은 자연적이기보다는 이제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100년, 1000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기간에 걸쳐서 100년은 너무 짧겠네요. 1000년, 만년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후 변화는 보통 여기 위에 써 있는 5가지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기후 변화, 즉 10년, 50년, 그리고 100년 이내에 현재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보다는 이런 위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토지 이용도의 변화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배울 때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되먹임 메커니즘,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드백 메커니즘, 즉 되먹임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되먹임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되먹임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의 결과가 그 원래 효과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원래 효과에 다시 영향을 줄 때 그 과정을 되먹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로 이제 설명되어 있으면 조금 이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뒤에 좀 몇 가지 되먹임 메커니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메커니즘, 되먹임 메커니즘을 성취하면 이 되먹임 메커니즘을 좀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시에 지금 수증기 되먹임 메커니즘이 있는데 뒤에 장을 다시 보시면 이 수증기 되먹임 메커니즘 혹은 수증기 기온 되먹임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기온이 상승해요. 이제 기후 변화가 찾아왔어요. 기후 변화 중에서 이제 온도가 증가하는 이제 기후 변화가 존재하는데 이 기후 변화, 즉 온도가 상승이 되면 증발이 증가되겠죠. 즉 이제 지표나 뭐 해양에 있던 수증기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더 증발이 많이 될 거예요. 증발이 많이 되면 이 수증기 분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겠죠. 그런데 이 수증기 분자들은 온실 효과를 강력하게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였어요.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공기 중에 있으면은 상향하는 이제 복사들, 적의 복사들을 이제 많이 흡수를 하겠죠. 많이 흡수를 한 다음에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할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지표에 어떤 이제 수증기 혹은 이제 수증기 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온도가 더워지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기 지표 그리고 이제 대기 온도가 많이 데워지면 이 수증기들이 이제 증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증발을 해서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의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증기는 대표적인 온실 기체로서 이 상향하는 이 지구 복사들, 적의 복사를 흡수를 해서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하죠. 그러면서 대기 온도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낼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되먹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데 기후 변화 중에 이제 우리 대기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증기 기온 되먹임 과정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 효과가 더 빠르게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되먹임 과정이 없었다면은 여기 수증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높아진 지구의 온도가 더 많은 양의 적외 복사를 방출을 하고 이것이 수증기 혹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다시 흡수를 한 다음에 재방출하는 이런 온실 효과가 나타날 텐데 기온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증발이 많이 되니까 그 증발로 인해서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이 계속해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늘어나는 수증기가 더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서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온이 상승되니까 다시 또 증발이 증가되고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의 되먹임 과정, 수증기 기온의 양의 되먹임 과정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증기의 양의 되먹임 과정도 있지만 또 음의 되먹임 과정이 있어요. 음의 되먹임 과정이라는 것은 이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기온이 상승되면은 이제 다시 이 양의 되먹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계속해서 이제 상승시키는 거를 이제 파지티브 양의 되먹임이라고 하지만 음의 되먹임은 그 상호작용들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줄여주는 것을 이제 음의 되먹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기 온도가 똑같이 상승해요. 온도가 상승이 돼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러면 그 증발에 의해서 수분이 대기 중에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겠죠. 수분이 증가가 되면은 구름이 많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쵸? 네, 수분이 증가가 되면은 어떤 레벨 오브 컨덴세이션 레벨, 컨덴세이션 레벨, 그 응결 고도에 다다르면은 이 수증기들이 응결을 해서 구름을 형성시키겠죠. 그쵸? 근데 구름 중에서도 낮은 고도에서 생기는 구름, 즉 저 위에 생기는 그런 상층 구름이 아니고 낮은 고도에서 생기는 이러한 구름들은 입사하는 태양 복사들, 즉 위에서 햇빛에 의해서 입사하는 태양 복사들을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여기 대기의 온도가 더워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음의 되먹임 메커니즘, 즉 온도 상승으로 대기의 수분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구름이 많이 생성돼서 낮은 구름,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구름이 많이 생성되면 입사하는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온난화를 이제 둔화시켜주는, 즉 온도 상승이었는데 다시 이 온도를 이제 감소시켜주는, 즉 약화시켜주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음의 되먹임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수증기의 음의 메커니즘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구름 되먹임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름들은 그 높이가 낮게 형성되냐 혹은 저 위에 높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낮게 형성되는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많이 이렇게 반사를 시키지만 또 높게 형성된 구름은 태양 복사를 반사시키는 동시에 하향하는 즉 이렇게 그 위로 상향하는 이 지구 복사를 다시 차폐해서 다시 밑으로 이제 반사시키는, 즉 이 상향하는 지구 복사를 가두는 역할을 또한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이 구름들이 온도를 둔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구름의 높이가 어디에 형성되냐, 즉 하층 구름이냐 아니면 저 위에 형성되는 상층 구름이냐에 따라서 하층 구름은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여기 대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상층에 형성된 구름은 태양 복사를 반사하기도 하지만 이 상향하는 지구 복사를 다시 또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난화를 둔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오히려 온난화를 또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러한 상층 구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름 자체는 불확실성을 매우 크게 갖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음의 되먹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구름은 또 이렇게 양의 되먹임을 줄 수도 있는 구름이 됩니다. 또 다른 되먹임, 저희가 앞에서 수증기 구름 되먹임 혹은 이제 수증기 온도 되먹임, 기온 되먹임 혹은 이제 구름 되먹임을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되먹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타난 되먹임은 눈 혹은 얼음 반사율 되먹임입니다.
이 눈 혹은 얼음 반사율 대먹임 작용은 이제 양의 대먹임 과정이에요. 즉, 이제 기온이 상승됐을 때는 이 눈 반사율 대먹임으로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되고, 기온이 냉각되는 경우에는 이 되먹임 과정으로 해서 기온이 계속해서 이제 냉각되는, 즉 원래 일어난 현상을 더더욱 증가시키는 그런 양의 되먹임 과정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기온이 상승한 경우를 먼저 보죠. 이제 기온이 상승이 돼요. 기온이 어떤 온난 효과로 인해서, 온실 효과로 인해, 혹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나 혹은 얼음이 이제 빨리빨리 녹겠죠. 원래 눈이랑 얼음은 이제 반사도, 즉 알베도가 크기 때문에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온이 상승돼서 이 눈이랑 얼음이 많이 녹아버리면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를 못 시키고 그냥 그 흡수를 해버리게 되겠죠. 그쵸? 네, 이거는 왼쪽은 이제 눈이랑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기온이 상승돼서 녹았을 경우예요. 그러면 알베도가 크지가 않으니까, 즉 알베도가 크다는 말은 반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향한 태양 복사를. 근데 이제 눈이나 얼음보다 그냥 일반 땅으로 뒤덮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생으로 뒤덮여온 경우에 알베도가 더 작기 때문에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하지 못하고 그냥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온도를 더더욱 이제 상승을 시키겠죠. 네. 그래서 즉 기온이 상승이 되면 눈이 얼음이 녹아서 그 하향한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를 더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기온을 더더욱 상승시키는 그런 양의 대먹임 과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기온이 냉각되는 경우를 살펴보죠. 이제 기온이 냉각돼 있어요. 그 지구가 온난화 된다는, 즉 기후 변화가 된다는 것은 모든 지역이 항상 어느 계절이나 다 따뜻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죠? 기후 변화로, 즉 지구 온난화로 이제 극쪽이 조금 더 그러한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극쪽이 온도가 더 빨리 따뜻해진다고 했죠.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은 극쪽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 이제 갇혀있던 제트들이 이제 사행하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중위도 쪽으로 겨울의 밑으로 내려버리면 중위도의 겨울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추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기온이 냉각됐어요. 그죠? 기온이 냉각되면은 눈과 얼음이 더 많이 얼어버리겠죠. 그쵸? 더 많이 얼어버리면 왼쪽과 같이 반사율이 늘어나요.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더 많이 반사해요. 그러면 즉 흡수는 감소되고 하향한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기온은 더더욱 냉각이 되겠죠. 즉 기온이 냉각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기온을 냉각시키는, 즉 양의 대먹임 과정을 눈 반사율 대먹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수증기 기온 대먹임, 구름 대먹임, 그 다음에 눈 혹은 얼음 반사율 대먹임을 봤는데요. 그 외의 대먹임 과정인 탄소 대먹임, 그리고 온도 대먹임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 시스템 대먹임. 기후 시스템에는 수증기 기온 상승 되먹임과 같이 온도 상승을 증폭하는 되먹임 효과들이 있으며 반대로 기온 상승을 낮추는 되먹임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되먹임 작용들을 이해해야 지구의 미래 기후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기후 시스템 되먹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두 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서 어느 하나가 변하면 이것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변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따라 변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원래 변수를 변하게 합니다. 어떤 되먹임은 시스템의 초기에 주어진 변화를 억제하는 반면에 어떤 되먹임은 시스템의 초기에 주어진 변화를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미래 변화를 억제하는 되먹임을 음의 되먹임이라 하고 반대로 초기의 변화를 증폭시키는 되먹임을 양의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의 되먹임 작용이 이루어지면 초기 변화에 대한 변수의 반응은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양의 되먹임과 음의 되먹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되먹임들이 서로 다른 되먹임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되먹임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되먹임은 수천 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설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두 변수 간에 양으로 상관되었는지 아니면 음으로 상관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 내 양의 되먹임의 예로서 대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의 증발이 많아지는데 이 증가된 수증기는 외계로 방출되는 지구 장파 복사를 더욱 차단함으로써 대기 온실 효과를 증대시켜 기온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야간의 기온 상승은 수증기량 증가, 온실 효과의 증대를 거쳐 더 많은 기온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양의 되먹임의 예로서 대기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걸쳐 냉각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위도 지방은 눈과 얼음으로 덮이게 되는데 눈과 얼음은 빛을 많이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서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여 대기는 더욱 냉각되고 지구는 더욱더 많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러한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대기는 더욱 냉각되어 빙하기에 깊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 지구 규모의 에너지 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구의 기온은 전체적으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의 지표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 과정 사이에 복잡한 균형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실가스 부분과 관여된 에너지 흐름에 1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는 에너지 전달 흐름을 타고 2차, 3차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표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의 증가는 해빙의 감소나 육상 식생의 증가와 같은 지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지표 복사, 지표 흡수, 증발, 지열 등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 1차적으로 나타났던 변화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되먹임 현상의 한 예로서 정확한 미래 기후변화 예측은 이러한 되먹임 과정의 정확한 이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과 상호작용의 역할.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시스템 되먹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의 되먹임에는 얼음 알베도 되먹임, 수증기 되먹임, 구름 되먹임, 탄소순환 피드백이 있고 음의 되먹임에는 플랑크 되먹임이라고도 하는 온도 되먹임과 해양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되먹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 되먹임 중 얼음 알베도 되먹임에 대해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지표의 많은 부분이 거대한 대륙 빙상과 바다는 해빙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들 빙상의 끝부분을 따라 대기가 충분히 차가우면 빙상은 점차 커지고 얼음으로 덮인 면적도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대기가 따뜻하면 얼음이 녹고 빙하도 후퇴할 것입니다. 얼음은 지표의 어느 형태보다도 알베도가 높기 때문에 빙상이 늘어나면 지표가 흡수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날씨는 높은 알베도를 갖는 얼음의 축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기후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는 양의 되먹임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저위도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열대지방과 같이 얼음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되먹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얼음이 전진하고 후퇴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데요. 다른 되먹임들이 얼음이 지구 전체를 덮거나 다 없어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기 되먹임은 대표적인 양의 되먹임 현상입니다.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기체로서 온난화에 의하여 대기가 따뜻해지면 바다로부터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되고 대기 중에 증가된 수증기는 지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고 재방출하므로 지표면 온도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기후 모델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수증기 되먹임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클로로플로 오로카본과 같은 온실기체 증가에 의해 나타난 지구 온난화의 절반 정도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 되먹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에 의해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하고 지표 근처의 강력한 온난화에 의해 대기의 안정도가 감소하면 구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태양 복사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사체이지만 동시에 지구 복사에 대해 매우 강력한 흡수체이기도 한데요. 특히 높은 구름의 경우 태양 복사에 대해 상당히 투명하지만 지구 복사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름에 의한 되먹임 작용은 구름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태양 복사에 대한 반사 효과가 매우 높은 하층온이 주로 증가한다면 구름 되먹임 효과는 음의 되먹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름의 형성 과정과 상호작용은 아직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름에 의한 기후변화 되먹임 작용도 아직 확실치 않아 미래 기후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양의 되먹임 중 탄소 순환 피드백에 대해 알아보면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온도의 증가는 해양과 지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를 대기 중으로 추가적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데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면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온난화를 증폭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까지 밝혀진 온난화에 양의 되먹임을 주는 대표적인 탄소 순환과 관련된 과정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고위도 영구 동토층의 토양에는 막대한 양의 메탄이 동결되어 있으며 온난화로 인해 고위도 지역에 얼어있는 토양이 해빙되면서 이 메탄이 대기 중으로 급속히 방출될 수 있습니다. 메탄은 매우 강력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이는 지구온난화의 강력한 양의 되먹임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각지에서 나타나는 삼립의 감소, 가뭄의 증가, 산불의 증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를 통해 양의 되먹임 작용을 나타냅니다. 사실 기후 시스템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음의 되먹임 기작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온도 되먹임인데요. 모든 물체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복사를 방출하므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다 많은 복사 방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온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의 되먹임 작용이 이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대기, 특히 지면 근처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기후변화는 대기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강력한 음의 되먹임 작용의 하나는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절반 정도는 해양에 흡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해양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증가를 약화시켜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해양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였는데 이 때문에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먼 미래에 해양의 온도 상승이 매우 커지는 경우 오히려 해양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어 이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양의 되먹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지역의 경우 해양 여름 순환의 변화는 지구온난화에 음의 되먹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그린란드 지역의 육빙이 녹아내리면
보다 많은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담수는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 이 지역에서 해수가 심해로 침강하는 대류 현상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 해수의 대류 현상이 약해지면 이 지역 해양 여름 순환을 약화시켜 북대서양 지역 표층에서 북동진하는 멕시코 만류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유럽 쪽 유입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몇 년 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투모로우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는 이 북대서양 지역의 여름 순환이 거의 완전히 정지하여 북미와 유럽 등 고위도 지역의 기온이 수십 일 만에 영하 수십 도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영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서 중요한 되먹임 효과 중 하나는 광합성률에 대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일부 식물들은 광합성을 활발히 하여 성장이 촉진되고 기온이 상승하면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여러 식물들의 생장이 촉진됩니다. 식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음의 되먹임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12효과 혹은 녹화 과정이 위도 북위 45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성으로 관측한 1982에서 2011년 기간 동안 북반구 육지에서 식생인 면적지수의 변화 경향인데요. 녹색일수록 식생의 성장이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데 북반구 많은 지역에서 식생의 생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따뜻해지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는 곳에서 기대되는 바와 일치합니다. 네, 영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되먹임 작용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가 그 기후 변화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드백, 되먹임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태양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기후 변화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내부 활동이 활발해져서 태양 에너지가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 흑점은 관측 자료를 통해 유추한 바로 11년의 주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한 이 태양 흑점이 최대기와 흑점 최소기를 비교를 해보면 그 일사량이 즉 태양 흑점기가 많을 때가 이제 태양 에너지가 활발하다고 했죠. 그래서 태양이 최대기가 흑점의 최대기가 흑점의 최소기에 비해서 그 일사량이 약 0.1% 이제 많은 것이 관측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Sunspot Observation이 이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11년을 주기로 이제 흑점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온도를 나타내는 이 실선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흑점이 11년을 주기로 이제 많았다, 적었다 하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장 주기를 봐서도 뭔가 이런 제 선으로 그리고 있는 제가 지금 색연필로 그리고 있는 선과 같이 어떤 장주기로 봤을 때도 약간의 이제 더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장주기가 있고 장주기로 봤을 때 그런 시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선스팟의 개수가 좀 더 낮은 그런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관측된 온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장주기적인 이 흑점의 변동, 흑점 개수의 변동이 온도의 변화와 이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빙하기의 절정에
비하기였던 시기와 흑점이 최소였던 시기가 일치를 하는데 이제 그때를 이제 흑점이 최소였던 시기를 이제 마운더 극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앞에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이 마운더 극소기였던 그 극소기였던 시기가 우리가 말하는 소빙하기의 이제 절정기인 이제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마운더 극소기 때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0.5도, 그러니까 0.5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감소한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활동의 변화는 이 태양 에너지를 이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시키거나 하는데 이 0.5% 정도 걸쳐서 0.5% 정도 1세기에 걸쳐서 태양 에너지가 증감을 하면은 빙하기와 같은 큰 폭, 이제 평상시였다가 이제 빙하기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큰 폭의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흑점 개수 변화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증감은 예상 밖의 큰 온도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지구 온난화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즉 지구 온난화의 반대론자들은 지금 현재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온실기체에 의한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런 태양 활동의 변화 에 의해서 이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양 활동 혹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같은 이제 자연적인 변화는 그 발생하는 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변화하는 이런 기후 변화는 상당히 짧은 시간, 50년 내에 이런 짧은 기간의 틀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짧은 시간 내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도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기후 변화는 태양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태양 활동에 의한 혹은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에 의한 이 기후의 변화는 50년보다 훨씬 긴 시간, 1000년, 이런 만년과 같은 이 긴 시간의 프레임에서 발생되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태양 활동, 즉 흑점 개수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기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는 이러한 자연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는 아닙니다. 두 번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지구 궤도의 변화입니다. 총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지구 이제 궤도,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즉 이심률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자연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가 지역별로 받는 그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조금 작았다, 좀 더 커졌다를 이제 41,000년을 주기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기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구 궤도 중에 이제 첫 번째 자연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이심률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심률, 즉 지구가 태양을 이 공전하는 주기는 10만 년을 주기로 변화하게 돼요. 즉 이런 붉은색의 경로에서 이렇게 보라색의 경로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20률이 작은 기간에는 이 붉은색과 같이 지구 공전 궤도가 원에 가깝게 태양을 공전을 하고요. 20률이 큰 경우에는 이 보라색 궤도와 같이 이제 태양의 중심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 20률이 작은 기간에는 여기 그래도 써 있지만 계절마다 받는 태양 폭사의 양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빛의 양의 변화가 적어서 이제 연교차가 이제 작지만 20률이 이제 큰 경우에는 계절마다 이제 받는 태양 폭사의 양이 많이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즉 이 일사량의 이제 계절 변화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20률이 작을 때와 20률이 클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구의 이 궤도와 관련된 거는 이제 자전축의 변화입니다. 이제 자전축이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틸팅 되었느냐 라는 것인데요. 이제 자전축은 21.5에서 그리고 이제 적게 꺾였을 때 21.5, 그 다음에 많이 꺾였을 때는 이제 24.5도까지 그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할 수 있어요. 이 기울기의 변화는 4.1만 년을 주기로 기울기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 기울기가 약 23.5도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만약에 크면 이 자전축이 많이 틸팅이 돼 있으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 태양 복사를 받는 그 계절의 변화가 커지고, 또한 위도별로 태양 복사를 받는 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전축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휘어졌냐, 틸팅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별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그리고 계절별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4.1만 년을 주기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기후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 지구 궤도와 관련된 영향은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차 운동은 약 2.3만 년을 주기로 이 자전축이 변화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이 자전축이 팽이축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근일점 그리고 이제 원일점을 이제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즉 근일점, 이제 태양과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점, 그리고 태양과 가장 멀리 있는 점, 멀리 있는 이 점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지금 now라고 써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태양과 이제 지구의 이제 사이의 위치가 이제 윈터인 경우 이렇게 가깝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름의 경우 북반구에 이제 여름의 경우 멀리 존재하는 거죠. 즉 지금 근일점이 북반구의 겨울에, 다시 말하면 이제 남반구의 여름에 위치하고, 네, 멀리 있는 점, 즉 원일점이 북반구의 여름, 다시 말하면 남반구의 이제 겨울에 이제 위치하도록 돼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2.3만 년을 주기로 이게 변화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이제 2.3만 년의 이제 반이 지나면 이제 만 5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시면은 이제 이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금 태양과 지구의 근일점이 이제 북반구의 이제 여름철, 네, 위치하고 이제 원일점이 이제 겨울철에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름은 더 뜨겁고, 그리고 겨울철에 원일점이 있으니까 겨울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이제 추워지는 그런 겨울을 맞이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차 운동에 의해서, 즉 지구의 이제 궤도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기후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지각운동을 보시면은 예전에 대륙은 이제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이제 지각운동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세계 지형의 모습을 띠게 됐죠. 이러한 지판들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즉 1년에 한 수 센티미터 정도로 느리게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발생이 되었어요. 이러한 지판들의 운동이. 그래서 이 지각 운동에 의한 기후 변화는 최소 수천만 년을 두고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태양 활동이나 아니면 지구 궤도의 변화처럼 현재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수천만 년을 두고서 이 지각 운동에 의해서 대기 구성 성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요. 즉 판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이제 대륙 면적이 감소되면서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암석의 화학적 풍화작용이 감소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 구성 성분이 변화하면서 온실기체의 증가에 따른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자연 활동에 의한 원인은 수천만 년을 두고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는 기후 변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각 운동에 의해서 이제 대륙들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되면은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제 해류의 변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 해류에 따라서 이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따뜻해지고 하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점점 또 추워지는 그런 기후 변화를 마찬가지로 겪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지각 운동은 아주 서서히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이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 화산 활동에 의한 이제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요. 이제 화산 활동은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가스와 화산재를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출된 가스와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그 화산 폭발의 힘으로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 가스와 화산재는 수개월 그리고 이제 수년간 이 도달한 성층권 혹은 이제 대륙권에 머물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하면서 이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화산 폭발은 그 폭발 후 약 수개월에서 한 몇 년 정도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또 그 특정 화산 폭발이 발생한 그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이제 50년 이내 발생하는 이러한 기후변화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자연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산 폭발이 있었던 엘치촌 그리고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 있었던 때를 보시면 지표에 도달하는 순 태양 복사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난 몇 년 후, 2, 3년 후가 되면은 다시 원래의 그 태양 복사 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산 폭발은 그 기후 변화를 시킨 그 효과가 한 2, 3년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기후 변화의 그 영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오는 이 가스와 이제 먼지 중에서 이제 유황가스가 이러한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다음 장 같이 살펴보시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오는 이 유황가스는 이제 산화대에서
황산 입자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산 입자가 연무층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성층권에 이렇게 길게 넓은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은 성층권을 가열시키고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지상 기온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이런 엘치촌 그리고 이제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렇게 대기가 효과적으로 이제 냉각되는 원인은 화산이 폭발할 때 발생되는 유황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소빙하기 때도 잠깐 봤는데요. 이제 템보라 화산 폭발에 의해서 1816년에 이제 이상 저온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 화산 폭발, 템보라라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 여름이 없어진 해로 유럽에서 없어진 해로서 이 기간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이제 기후의 변화를 배울 때도 살펴봤지만 1816년 여름 스위스 이제 제네바에서 별장에서 문인들이 모여서 공포 소설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 템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1816년에 이제 계속 이제 어둡고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계속 날은 춥고 했을 때 열렸던 그 공포 소설 경연대회 때 이제 발표된 소설들이 이제 무서운 프랑켄슈타인 아니면 이제 드라큘라와 같은 그런 소설들이 되겠습니다. 네, 얘도 이제 앞에 보여드린 이제 그림과 마찬가지인데 이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보시면 이 성층권의 에어로졸의 양이 이렇게 필리핀 폭발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적도 주변에 저위도 주변에 이렇게 성층권의 에어로졸들이 미립자들이 이제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륙권의 온도가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약 대륙권의 기온이 평균적으로 0.5도 정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낮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원인은 이제 대기 미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황 입자들이 이제 대기권으로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방출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황사와 같이 이제 흙먼지, 사막 지역에서의 어떤 기계적으로 그 먼지들이 이제 이렇게 일으켜진 거죠. 바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흙먼지들이 일으켜져서 대기 중으로 유입이 되면은 이러한 대기로 유입된 대기 미립자들이 입사하는 태양 복사를 반사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복사의 양을 줄여 주간, 그 낮 동안에 이제 대기가 이제 따뜻해지지 않고 이제 차가워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쓰인 것 같이 일부 에어로졸은 순가열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이제 블랙 카본, 검댕이라고 부르는 블랙 카본 같은 것들은 태양 복사를 자기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일부 에어로졸, 즉 블랙 카본 같은 것들은 대기의 온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런 복사를 자기가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반사를 하지 않고. 하지만 모든 에어로졸, 즉 대륙권에 존재하는 대기 미립자들의 총 효과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향하는 태양 복사들을 이 대기 미립자들이 대기 중에 떠 있으면서 하향하는 태양 복사들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표면을 이제 냉각시키는 쿨링하는 그런 총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대기 미립자, 즉 대륙권 에어로졸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미립자들은 구름의 은결 핵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구름 은결 핵이라는 것은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씨앗으로도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대기 밀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즉 구름 은결 핵이 증가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구름 핵은 구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돕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구름방울을 많이 생성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수증기의 양이 같은데 구름 씨앗이 많으면은 이렇게 작은 크기의 구름 물방울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네, 대신에 이제 구름 씨앗이 적으면 이렇게 조금 큰 물방울들이 이렇게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작은 크기의 구름 물방울들이 큰 크기의 구름 물방울보다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더 효과적으로 반사를 해요. 네. 큰 크기는 작은 크기보다 조금 덜 효과적으로 태양 복사를 반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구름 씨앗, 구름 은결 핵이 많아서 작은 크기의 구름방울이 많이 생성되면은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기를 냉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기후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즉 태양 활동의 변화, 그리고 지구 궤도의 변화, 그리고 지각 운동, 화산 활동, 이런 대기 밀입자의 양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기후 변화가 왔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태양 활동 혹은 이제 지구 궤도의 변화, 그리고 지각 운동의 변화는 이제 긴 시간을 주기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그런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기후 변화를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또한 화산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 딱 한 2, 3년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전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10년, 20년, 50년 이내에 나타나는 이런 현재의 이제 기후 변화를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자연적인 변화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자연적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퀴즈는 수증기 그리고 이제 기온 사이에 양의 대먹임 과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의 원인,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에 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